네, 오늘 이제 2020년도 동계방학 CDS 지역인재 융합 동아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저는 충남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선임연구원 박범설입니다. 오늘 저희 오리엔테이션은 총 6개 파트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사업 안내, 두 번째는 프로그램 소개, 세 번째는 일정 및 결과물 안내, 네 번째는 주차 보고 사업 작성법 안내, 다섯 번째는 유의 및 참조 사항,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간단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단이고요. 이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2019년도부터 충남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이제 저희가 대전, 세종, 충남 권역에 있는 여러 대학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동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 인재분이 취업 후에 정주까지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6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충남대학교, 건양대학교, 모건대학교, 배재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자체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이렇게 3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행정 융복합 연계 전공이라고 하는 이제 연계 전공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충남대학교 기준이고 이제 각 대학마다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역 연계 신용량 증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운영하는 CDS 지역 이제 융합 동아리도 이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지역 내 공공기관, 기업체 및 대학과의 협력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이버 같은 데에다가 충남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이제 최근에 오픈 캠퍼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홍보 기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저희 이제 대학과 연계를 해서 이제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걸 오픈 캠퍼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최초로 이제 한국 서부발전이라고 하는 발전 공기업과 오픈 캠퍼스 진행을 하였고요.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충남대학교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단일 대학의 사업 운영이 아닌 여러 대학과 여러 기관과 여러 지자체 간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건양대, 모건대, 배재대, 한남대, 한밭대 학생분들께서도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교과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였었고, 그리고 이 교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상호 보완을 위해서 이러한 융합 동아리와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성과 교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좀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참여 대학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캠퍼스 전면 시행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이제 서로 미스매칭이 없이 뭔가 맞춤형 특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번 동기 계절학기, 그러니까 지난 2학기부터 운영했던 융합 동아리가 내년도 1학기에도 똑같이 운영할 예정이고요.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도 이번 동기 계절학기에 소규모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 조금 더 강화돼서 운영할 예정이고, 오픈 캠퍼스는 이번 동기 계절학기에는 충남대학교에서만 시범 운영을 했었지만 이제 1학기에는 이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전면 시행하고 한국 서부발전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충남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대상으로 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CDS 지역인재 융합 동아리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이 융합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취업 동아리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산업체 같은 취업에 대비를 하는 건데, 이게 뭔가 다른 취업 동아리와의 이제 뭔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 이제 대전, 세종, 충남에 있는 권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학생분들이 실제적으로 단순한 취업 동아리를 통해 가지고 학습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대전, 세종, 충남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산업체에 계시는 여러 외부 전문가분과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외부 전문가 활용 지원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비 외에도 저희가 외부 전문가 활용비를 지원을 해드려서 여러분께서 단순히 외부 전문가를 뭐 섭외하신 분을 만나 뵈는 게 아니라
섭외 단계부터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섭외해서 실제적으로 활동까지 하는 것까지가 저희의 목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동아리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2학기 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왜냐면 학생분들께서 외부 전문가를 이제 이렇게 찾으실 때 솔직히 이제 어려워하신 분도 많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사업단에 혹시나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관련돼서 뭐 외부 전문가를 뭐 이제 간략하게 뭐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고, 혹시나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문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저희 사업단 차원에서 공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는 거는 언제나 이제 학생분들의 몫이라는 거.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외부 전문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큰 역량이 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 동아리가 다른 동아리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점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원래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자체가 3차년도부터 그 6개 참여대학 간의 연합비교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그 이제 그 이번 연도 이제 동기 계절학기에 이 연합비교과에 대해서 좀 이제 시범 운영을 좀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3차 연도에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2학기 때 뭐 이제 CDS 지역인재 융합 동아리는 이제 충남대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됐었는데, 이번에는 충남대학교뿐만 아니라 건양대, 모건대, 배재대, 한남대, 한밭대 이렇게 저희 이제 주변에 이제 지역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 각 대학분들이, 대학에 있는 학생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CDS 지역인재 융합 동아리가 지난 학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지역 밀착형 융합 동아리와 취업 중심형 융합 동아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을 진행을 하고요. 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냐의 선택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역 밀착형과 취업 중심형을 선택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섭외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비 차원에서 조금 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활동비 좀 더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마감이 2월이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과 다르게 경진대 우수 동아리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진대 우수 동아리는 사실 이제 경진대 이름이긴 하지만 아마도 저희가 주차 보고서랑 그리고 이제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사업단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유의사항과 참조사항을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 2학기 때 이거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활동비 지원금을 드릴 텐데, 이 활동비 지원금 자체는 일단 장학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실비로서 지급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장학금을 지급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 제출하고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금의 수령은 이제 팀장분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분하고 팀원분이 반드시 이 지원금을 나중에 이제 활동을 다 완료하신 이후에 나중에 네, 어떻게 이제 나누실지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희 사업자 차원에서는 이미 이제 고지해 놨기 때문에 네, 팀 간에 서로 간에 사전 협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CDS 지역 인재 동아리는 지난 2학기와 다르게 이번에는 이제 방학이어서 4주간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1주부터 4주까지 1월 10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각 주차별로 저희가 주차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 주차 보고서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사전에 나간 공문에 이제 저희가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과 다르게 이 주차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2회가 아니라 1회. 그래서 저희가 최종 보고서 제출일에 이 주차 보고서를 한 번에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4개의 주차 보고서와 그리고 1개의 최종 보고서를 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2학기 때 운영할 때 이제 좀 애로사항이었었는데, 이제 아주 이제 소수의 팀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물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주차와 이제 주차 보고서의 양식을 안 지킬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최종 보고서의 양식을 안 지킬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번에 사업을 이거 처음 운영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유도리 있게 다 처리를 해드렸지만, 이번 동기 계절학기 때부터는 이 주차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의 양식은 지켜서 일단 내주셔야 되고요. 그거 외에 이제 본인 이제 그 팀에서 혹시나 기타 자료로서 무슨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기타 자료 내주시면 됩니다. 예, 기타 자료는 따로 양식이 없고 그거는 따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1주차, 4주차 활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CDS 지역인재 융합 동아리랑 다른 동아리의 뭔가 차이점 중에서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저희 이제 그 CDS 지역인재 융합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줌같이 뭔가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캡처화면을 포함해서 증빙자를 내주시면 그것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비대면을 보게 되면 이 증빙 사진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그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운영을 해봤었는데, 사실 이 동아리의 증빙자를 보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그날 찍은 건지 한 번만 찍은 건지 사실 다 보입니다,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빙 자료는 반드시 그 이제 저희 허위 자료 내주시면 안 되고요. 허위 자료이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주차별로 이제 정기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종 보고서까지 해가지고 작성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 보고서는 2월 7일 일요일 자정까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경진대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경진대회는 이번에 진행되는 경진대회랑 다르게 이제 저희가 주차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검토해서 우수 동아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진대회가 운영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학생분들이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최종 보고서 바탕으로 해서 학생분들 중에서 조금 우수 동아리가 될 만한 동아리를 뽑았었고요. 그 동아리 후보군 분들께서 본인들이 이제 하신 활동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콘텐츠물을 이제 찍으셨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저희 충남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유튜브 계정에 올라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유튜브에서 충남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학생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거나에 대해서 좀 샘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주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좀 유연하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 CDS 지역인재 융합 동아리 중에서 지난 2학기 때 하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동아리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았었고, 이 피드백 결과를 이제 반영을 해서 동기 계절 학기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동기 계절 학기가 조금 일반적인 학기랑 다르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가 피드백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팀들이 지난 정규 학기에는 6주차 활동을 운영했는데, 그 6주차 활동이 실제적으로는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좀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제 사실은 적어도 2달 정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같은 8주 정도 하는데 여긴 좀 짧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혹시나 이게 반영이 안 된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존의 참여팀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추후에 아마도 3차 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2021년도 1학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는 주차 보고서 작성법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결국에는 결과물로서 가장 많이 작성하셔야 될 거는 주차 보고서입니다. 저희 주차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해당 1주차 기간 동안에 하루를 이제 팀원끼리 만나가지고 활동을 해주신 다음에 그 활동 결과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주차 보고서 양식은 여러분이 조금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코넬 대학에서 사용하는 코넬식 노트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드린 양식에 보면 스텝 1, 2, 3, 4, 5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맨 위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맨 위에 이제 동아리명부터 1번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기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락이 없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해서도 장소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같은 경우에 뭐 스터디룸에서 했다고 하면 스터디룸, 오프라인이 뭐 줌에서 했다고 하면 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반드시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출결 사항에 대해서도 출석한 사람은 성명을 기입해 주고, 불참한 분도 성명을 기입해 주시되 없으면 빈칸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차 활동 목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학습 시작 전에 학습 목표를 미리 적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융합 동아리 계획서 내셨을 때 그 해당 주차에 어떠한 학습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목표를 써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적어주신 다음에 이 활동이 오늘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소제목처럼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는 학습 내용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취업을 위한 교재나 아니면 토익이나 아니면 NCS 교재나 이런 학습을 하신 다음에 이 학습에 대한 내용을 적는 곳입니다. 근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간이 좁지 않은데 이 내용을 뭐 전부 다 적으시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얼마나 구조화시켜서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이나 그림 또는 컬러링을 활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내용을 적으시라고 뭐 갖다 붙이자는 게 아니라 내용을 구조화하시거나 아니면 뭐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컬러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중요한 것을 표시하고 싶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시거나 이렇게 조금 내용을 이제 좀 구조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학습 내용을 적으신 다음에 이 학습 내용이 적어지면 옆에 4번에다가 그 내용에 맞게 이제 키워드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필기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한 단락이라고 치면 이 한 단락마다의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NCS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공부했다고 하면 뭐 의사소통 능력, 뭐 아니면 무슨 뭐 대인관계 능력, 아니면 뭐 내가 지금 토익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법을 배웠다면 어떤 문법에 대한 거 그런 거를 이제 키워드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이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나 아니면 자료 자체에 내용은 없지만 궁금한 것이 생긴다고 하시면 그 키워드에다가 적어줘 좋습니다. 대신에 여기다가는 질문만 적어주시고 답은 적지 말아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저희가 다섯 번째로는 요약 및 정리인데요. 사실 이게 코네식 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앞서 이제 2번에서 적은 주차 활동 목표에 따라서 학습 내용, 그러니까 3번을 진행을 하셨고 그 학습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 키워드도 제시하고 질문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질문 사항까지 해결을 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요약 및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세 줄에서 다섯 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3번에서 적었던 내용을 이제 도돌이처럼 반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동의어를 사용하지 않고 뭔가 자신의 언어를 활용해서 아니면 좀 문장 구조를 바꿔서 어쨌든 좀 타인이 봤을 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 주차 보고서는 저희 이제 이거를 담당하신 선생님들께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결국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요약 및 정리가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6번에서는 저희가 팀 구성원 전체 분들께서 이번 활동을 통해서 우수했던 점이나 미흡했던 점, 개선이 필요한 사안, 느낀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내용을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차에 좀 반영을 하셔서 조금 이거를 조금 뭔가 이 활동 자체가 이 주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좀 구조를 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 보고서 작성법 안내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이제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이 증빙 자료는 결국에는 활동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 사진은 저희가 칸에 꼭 2개 넣어 놨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팀 구성원 활동 사진입니다. 그래서 주차 보고서에 출석으로 기재된 팀 구성원이 전체가 나온 사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 6명이 6명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공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체가 나오기 힘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이거를 구분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증빙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부분 나눠서 찍으셔도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 활동 사진의 양식을 복사하신 다음에 여러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비대면 활동,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줌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갤러리 화면으로 팀 구성원 전체를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사진 2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활동 내역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교재든 자료든 여러 가지 뭔가 이제 콘텐츠를 활용해 가지고 활동을 진행을 해 주실 텐데 이거를 실제로 활동했다고 하는 증빙이 될 수 있도록 활동 내역 사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깨끗한 교재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어느 정도 활동 흔적이 있는 교재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컬러링을 진행하셨다면 여기에서 활동 내역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활동 내역 사진 찍어 줘도 좋습니다. 네. 그 주차 보고서 내용은 끝났고요. 다음에 유의 사항이랑 참조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각 활동 결과물 미제출 횟수에 따라서 활동비 지원이 제한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결과물 중에서 주차 보고서, 최종 보고서, 증빙 자료별로 미제출 횟수에 따라서 제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과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는 이제 증빙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되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제 처음 운영하는 거고 학생분들께 좀 체계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증빙 자료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결국에는 이 사업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학생분들께서 외적 강화로서 뭔가 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점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좋은 기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꾸준히 한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모든 지원금은 최종 보고서 제출 및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 지급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원금의 수령은 팀장으로 하고요. 예, 제가 밑에 내용은 저희가 해당되지 않는 건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팀장으로 해서 지원금이 수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마지막은요, 참조사항입니다. 저희 충남대학교에서는 이제 모든 이제 참여대학 총 6개 대학이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http 그다음에 lead.cnu.ac.kr이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여기다가 OT 자료나 아니면 결과문 제출이나 이 홈페이지 운영이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각종 채용 정보도 조금 더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이번 활동을 통해서 이제 가끔씩 많이 접속은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학기 중에도 생각나실 때나 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튜브 계정에서 충남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을 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까지 진행됐던 콘텐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즘 학생분들께서 워낙 유튜버분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채널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콘텐츠가 적고 뭐 조회수 적긴 하지만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이제 반영구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계정을 계속 확대할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유튜버 많이 보신 학생분들은 좀 이 계정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 지금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채팅이든 지금 음성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자유롭게 채팅이나 아니면 뭐 예, 음성으로라도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잠깐만. 열무팀. 네, 렐무팀 미안합니다. 지금 엉겅키 팀부터 일단 진행을 할게요. 네, 이제 엉겅키 팀 같은 경우에 지금 오픈 캠퍼스가 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이제 오픈 캠퍼스는 뭐냐면 원래는 이게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아마 혁신도시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저희 대전하고 충남이 혁신도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대전하고 충남이 혁신도시가 선정되기 이전에 다른 광역권에는 이미 혁신도시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충북에는 지금 진천에 혁신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혁신도시를 만들게 되면서 했던 거는 저희가 지금 세종에 여러 가지 정부 기관이 내려와 있는 것처럼 이 혁신도시에도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공기관 분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 있을 때는 사실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인재 수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쉬운 점이 있었는데 지역에 있는 여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외딴 곳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재분들께서 서울 환경을 냅두고서 이런 환경을 내려오기에는 사실 정주 조건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좀 이제 이 기관이 조금 합심을 해가지고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뭔가 좋은 여러 가지 지원 내역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 대학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국가도 그렇고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2018년부터 이 오픈 캠퍼스라는 걸 운영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2018년, 2019년 운영 후에 이제 2020년부터는 저희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라는 의견이 있었어 가지고 그리고 저희 이제 충남하고 대전도 결국에는 혁신도시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혁신도시 대상 중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이제 지역 인재 채용 TU가 많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 캠퍼스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진행한 게 이제 한국서부발전, 충남 태안에 소재하고 있는 이제 공기업인데 이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오픈 캠퍼스 진행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컨택하는 이제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진짜 맞춤형 이제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한국사업발전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발전기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투입되는 전문 연구위원분들이 이제 교수위원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학생분들한테 직접 이제 정말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이제 한국서부발전에 입사한 지 3년밖에 안 되신 신입사원들을 모신 다음에 비대면으로 취업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NCA부터 채용 계획이나 NCS 전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오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뿐만 아니라 학점 연계까지 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계속해서 저희 사업단에 관심 가져주시면서 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 해서 이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채팅 진행하고서 열무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 너도 토익할 수 있어 팀인데요. 네, 비대면들 대면 하나. 지금 4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대면 셋, 대면 하나.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다음에 열무팀 질문해 주세요. 그 저번 학기 때는 6주차로 진행하면서 중간에 3주차 끝나고 중간 점검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번에는 다시 저희가 한번.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 과정을 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발밤발밤 분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8개 팀은 전부 다 포함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연합 비교과의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이 모든 6개 대학에서 성과가 좋으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8팀을 줄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EMS 박선준 학생분이시네요. 네. 외부 전문가 신청 서류가 홈페이지에 저희가 외부 전문가 신청 서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외부 전문가 신청 서류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한 중반기 정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OT 이후에 외부 전문가 신청 서류를 올려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위플러스인데요. 네. 대전, 세종, 충남이의 지역의 외부 전문가 초빙과 관련해 지원금 해당이 포함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사랑 충북대학교 교수. 뭐 충북에 계신 분하고 관련이 많으시네요. 위플러스 분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금 진천역 신도시에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일단은 그 이제 대상을 하는 거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박사분하고 충북대학교 교수님을 모시는 이유가 혹시나 명확한 경우에는 저희가 비수도권까지 확장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이 OT 이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이제 합당하다고 하시면 그렇게 진행하신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 제출 후 우수 동아리 선정 평가 기준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뭐 위플러스도 아마 저희가 보기엔 저번에 참여하신 팀 같으신데, 근데 이 지난 2학기와 다르게 2학기에는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라간 다음에 외부 전문가 평가 70%랑 그리고 학생분들의 이제 인기도 평가 30%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수 동아리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기간이 지금 너무 이제 촉박하고 해서 우선은 저희 계획은 사업단의 자체 평가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단 자체 평가가 조금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타당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외부 전문가까지 섭외를 해서 이번에는 좀 콘텐츠 촬영이나 그 인기도 평가가 없이 그런 외부 전문가나 아니면은 사업단 자체 평가로 해서 우수 동아리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 평가 기준은 지금 저희가 올라와 있는 게 아마도 체계성이나 독창성, 이런 그 성과 그리고 이제 전달력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우수 동아리 선정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외부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우수 동아리 선정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동일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저희가 사실 의도했던 거는 이제 여러분이 우수 동아리를 이제 내실 때 그냥 좀 자유로움을 좀 보고 싶었어요. 저희는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이 사실은 어떻게 이분들이 자유롭게 상상을 해서 내주실지에 대해서 봤었고 실제적으로 되게 다양한 양식으로 많이 내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콘텐츠가 올라가 있는데 많은 팀들이 사실은 이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는 뭐 특별한 양식은 없이 우수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실까요? 네. 슬기로운 취업생활에서 오픈 캠퍼스 신청은 따로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오픈 캠퍼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우선은 지금 오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 공공기관에서 이제 어떠한 인재를 좀 맞춤형으로 기르고 싶다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어느 영역으로 해서까지 진행될지는 저희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신청 자체만 말씀드리면 사업단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뭐 사업단에서 전부 다 푸른 다음에 6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공동 이제 뭔가 좀 균등하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인원이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6개 대학에서 이제 균등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그 계획할 예정이고요. 이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해당 공공기관에서 결국에는 필요성에 따라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해당 기관에서 혹시나 원하시는 신청 자격이나 아니면 학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EMS 박성준 학생,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기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주차 보고서 뒷부분에 기타 자료 첨부해 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결과 보고서 내실 때도 기타 자료 첨부하셔서 내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더 질의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더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아까 저희가 오늘 CDS 지역인재 융합 동아리인데 사실은 오픈 캠퍼스에 대한 질의가 있고 저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11일 날 아까 제가 이 자료 자체에서 잠시만요. 자료 자체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크게 교과, 비교과, 연계 협력인데 맨 위에 보시게 되면 과학기술 행정 융복합 연계 전공 개설 및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 행정 융복합 연계 전공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연계 전공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나중에는 뭐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 학위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학생분들께서 이제 학습을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장학금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회가 저희가 다음 주 11일 날 이제 월요일 날 2시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줌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마도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이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 연계 전공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이 비교과뿐만 아니라 연계 전공까지 함께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1일 날 혹시나 관심 있는 분께서는 오셔 가지고 연계 전공 설명회도 들으시고 저희가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이 연계 전공에 해당하는 CNU 창의 융복합 전공 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날 좀 설명회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잠시만 채팅 하나 더 올라왔네요. 네. 네, 동아리 활동이 융복합 창의 전공 신청에 있어서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의도한 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원래 사실은 저희 사업의 기본적인 거는 연계 전공이에요. 가장 큰 골고루는요. 근데 이 연계 전공이 골고루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교과목뿐만 아니라 교과목 통해서 얻을 수 없는 학습 성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고 그게 결국에는 이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융합 동아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교과목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좀 그런 영역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사실은
한번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차원에서 혹시나 이 연계 전공 참여한 학생들한테 뭐 가산점을 줘야 되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선은 최대한 많은 학생분들이 최대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를 했기 때문에 뭐 현재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고려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EMS 손혁태 학생이신데요. 외부 전문가 자문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문 서류를 작성을 해 주시면요, 그거에 따라서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공공기관에 섭외를 하실 때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20만 원이 1회만 지급이 될 예정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김영란법이라는 걸 많이 들으시게 되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이러한 어쨌든 그런 기관에 속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문료를 받으실 때는 외부 강의 신고가 필요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문료가 복잡해져서 자문료를 안 받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문의를 하셔서 이런 자문료가 나갈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문료 지급 차원에서 이러한 서류가 요청이 될 거라는 걸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이 공공기관분들, 특히 뭐 학교나 이런 기관에서 공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자문이 나갈 때 외부 강의 신고서에 붙이는 거에 뭐가 있냐면 공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사업단에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 사업단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드릴 테니까, 예, 그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사항이 있으실까요? 따부자 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출했던 주차별 활동 계획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나요? 아니면 유연하게 보고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네, 일단 활동 계획은 지켜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활동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계획이라고 하는 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저희 쪽에 한번 문의를 한번 꼭 주세요. 왜냐면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달라진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검토 후에 그 계획은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되고, 혹시나 뭐 계획이 정말 선두일제 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혹시나 그거는 별도로 혹시나 주차별 활동 계획 수정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계획을 지켜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 사업단에 문의를 해주시고, 주차별 활동 계획이 정말로 판단 결과 많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희 사업단은 주차별 활동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주신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민지 가스해면수 팀이신데요. 외부 강사는 대전 충남 지역에만 있는 공기업 현직자만 가능한 거죠. 아까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외부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산업체 현직자 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에 현직으로 계신 분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교육과정평가원처럼 뭐 충북에 소재한 기업처럼 뭔가 비수도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저희 사업자 자체가 대전, 충남, 세종 권역이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한정했는데, 혹시나 정말로 필요사항에 따라서 그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수도권 지역은 해당하지 않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대전, 세종, 충남, 그 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단 문의 이후에 가능한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혹시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게 또 이렇게 보시다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이제 좀 이거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끝나시면 사실 궁금한 점이 많으실 수 있어요. 저희도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끝나니까 학생분들께서 여러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난 이후에도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업단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이 충남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유튜브 채널에다가 오늘 강의 녹화된 거 그대로 해서 그대로 해서 바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로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 오늘 이 PPT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다가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혹시나 진행하시다 어려운 점 있으시면 확인해 주시고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단을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제 CDS 지역 인재 융합 동아리를 여러분께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걸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요즘 19가 좀 심한데요. 그 건강 많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리엔테이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